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능검 대비 개념 강의 그 13번째 시간 신라 말의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앞서 삼국을 통일하고 승승장구하던 통일신라에 대해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신라가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신라의 시기를 좀 구분해 볼 건데요. 통일신라는 크게 상대와 하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676년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삼국통일을 완수했던 문무왕을 시작으로 780년 혜공왕까지를 상대라고 볼 수 있고요. 780년 선덕왕부터 935년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까지를 통일신라 하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려드리는 거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 상대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전제 왕권이 강화되었던 이 시기는 통일신라의 전성기를 아우르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신문왕이 있었습니다. 이 신문왕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통일신라는 신문왕이 정비한 여러 제도들을 토대로 나름 태평성대를 이뤘었는데요. 8세기 후반 혜공왕이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즉위하면서 신라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가 왕이 되자 진골귀족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권력 다툼을 시작한 건데요. 결국 여러 차례 귀족들의 반란으로 혜공왕은 살해되고 맙니다. 그 이후 신라하대는 피 터지는 귀족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점점 초심을 잃고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으로 김원창의 난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김원창은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에서 원성왕에게 밀려 자신의 아버지인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하자 웅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신문왕 때 일어났던 김음돌의 난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김음돌의 난이 왕권을 보다 강화해준 사건이라면 김원창의 난은 귀족들의 권력 다툼에 더욱 불을 붙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지난 시간에 장보고 말씀드렸잖아요. 장보고가 세력을 키워서 왕위 쟁탈전에 가담했다가 살해를 당한다고 설명드렸었는데 그 시기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암튼 이렇게 진골귀족들 간의 피 터지는 권력 다툼 속에서 왕권은 점점 약화되고요. 신문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 등용했던 육두품들은 정계에서 밀려납니다. 귀족들 입장에서는 왕권을 뒷받침하며 국정실무를 맡고 있었던 육두품들이 눈엣 가시였겠죠. 결국 본인들이 정권을 쥐락펴락하면서 꼴보기 싫은 육두품들을 다 밀어낸 겁니다. 결국 이 신라하대는 약 150년간 왕이 20명이나 바뀔 만큼 귀족들의 권력 다툼은 심했고 왕권은 미약했습니다. 귀족들이 중앙에서 이렇게 자기 이속만 차리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 당연히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겠죠. 과연 신라하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신문왕이 폐지시켰던 노급이 부활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노급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국가에서 노급으로 마을 전체를 주는 게 노급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노급을 폐지함으로써 귀족들의 권한이 약화됐었는데 이제는 귀족들의 세상이니 노급부터 부활시켜야죠. 이렇게 진골 귀족들은 노급을 부활시키고 사원과 대토지를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왕실과 귀족은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요. 점점 국가의 재정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닥난 국가 재정을 채우기 위해 중앙정부는 강압적으로 농민을 수탈하기 시작하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과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지게 됩니다. 귀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노비로 전락했고요. 한편으로는 산속에 들어가 초적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저기서 도적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고 세력을 키운 농민들은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농민 봉기는 진성여왕 때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특히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이 대표적인데요. 통일신라 하대 대표적인 농민 반란인 원종과 애노의 난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또 적고적이라고 붉은색 바지가 트레이드마크인 도적대들도 이 시기 활동했었는데요. 이들은 신라의 수도인 경주 인근까지 진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적들이요, 세력을 키워서 군사 조직으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많은 약탈로 부를 얻어서 호족으로 성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이 호족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중앙정부가 엉망진창이 돼서 통치력이 약화되고 나니 여기저기서 독자적인 방법으로 세력을 키운 호족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장보고 역시 1세대 호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방호족들은 자신의 지역을 직접 다스리면서 농민들을 모아 군사력을 키우기도 하고요. 스스로를 성주 혹은 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힘을 키운 호족들은 선종 승려들이나 정계에서 밀려난 육두품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데요. 대표적인 호족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견원, 궁예, 왕건이 모두 다 지방호족 출신들인데요. 견원은 군인 출신의 호족으로 후백제를 세운 인물이고요. 궁예는 후고구려를, 그리고 왕건은 훗날 고려를 세운 인물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육두품들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육두품 세력들은요,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하지만 권력 다툼에 눈이 멀어 있던 귀족 세력들에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고요. 특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최치원, 이 최치원은 정치적 혼란기에 사회개혁인 시무 10조를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암튼 이 육두품들이 지방호족 세력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 말에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선종입니다. 불교의 종파는 크게 교종과 선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종은 지금까지 귀족 사이에서 발달한 종파로 교리와 경전의 이해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선종은 참선을 강조하면서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이 곧 부처라고 주장하면서 호족과 백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고요. 새로운 사상을 건설하는 정신적 기반이 되어줍니다. 사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러한 선종이 유행하면서 많은 승탑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모양이 특징적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문화파트에서도 소개해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승려들의 사리를 보관하는 요 승탑, 모양이 좀 특징적이죠? 또 호족들의 후원으로 전국 각지에 만들어진 9개의 선종사찰, 이를 구산선문이라고 했었죠? 이 지도가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 지도를 보여주거나 혹은 승탑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음 사진과 관련 있는 종교 혹은 시대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요. 이런 것들이 통인신라 말 선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 유행했던 사상에는 풍수지리설이 있습니다. 도선이 중국에서 들여온 이 풍수지리설은 땅의 기운이 개인의 기륭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사상인데요. 이 또한 호족들의 새로운 사회 건설의 사상적 기반이 되어줍니다. 경주는 기운이 새했다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이 되어준 거죠. 이렇게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가진 호족들을 중심으로 후삼국이 성립되는데요. 먼저 후백제의 건국입니다. 후백제를 세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군인 출신의 호족 견원입니다. 상주 출신의 견원은 서남해안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성장하는데요. 그를 따르는 무리가 점차 많아지고 강력한 힘이 생기자 지금의 전주인 완산주에 도읍지를 세우고 후백제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러한 견원의 후백제는 나름 중국의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하는 등 강력한 힘을 과시합니다. 특히 견원은 신라를 군사적으로 압박해서 경상도 일부 지역까지 진출하고 신라의 경혜왕과 왕비를 죽이기도 했는데요. 견원이 경혜왕 대신 직접 왕의 자리에 앉힌 경혜왕의 동생이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입니다. 그리고 후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궁예인데요. 이 궁예는 사실 신라의 왕족 출신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쟁탈전에서 목숨을 잃을 뻔하고 궁을 떠난 궁예는 이후 세력을 모아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장악하고 송악을 도읍으로 후고구려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나라 이름을 마진이라고 고치고 철원으로 천도하는데요. 이때는 놀랍게도 무태라는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바꿨는데요. 이러한 궁예는 나름 새로운 관등제도 도입하고 광평성이라고 하는 통치제도를 정립하기도 했지만 이후 궁예가 좀 미쳐가잖아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고 하면서 나에겐 관심법이 있다 이러다가 결국엔 신하였던 왕건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라말의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무려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신라가 어떻게 무너져가는지 잘 보셨죠?
소위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면 나라는 이렇게 망하고 맙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신라말 혼란의 사회와 그 가운데 성장했던 호족들,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하던 새로운 사상인 선종과 풍수지리설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이로 인해 성립된 후삼국 시대와 이를 이끌었던 견훤과 궁예 역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남국 시대가 끝났고요. 저는 다음 시간 고려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